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3월의 마지막 주이면서 4월의 첫 번째 주이기도 하죠. 벌써 4월이 시작된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마지막 영상에서 항공 모빌리티 UAM 기술과 ESG를 연관시켜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관련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아직은 좀 이 내용을 다루기가 조금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조금 뒤에 제가 좀 더 많은 자료를 취합한 다음에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은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다루고 싶었던 주제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사실 제 이제 구독자 가운데 한 분이 미래의 편의점, 미래에 나타나게 될 편의점과 ESG 기술 또는 ESG 경영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좀 관심 있어 하는 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편의점들의 지금까지 전개된 ESG 경영 사례들을 종합을 해서 이 편의점들을 비교하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이건 이제 1부고요. 2부에서는 이제 2부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준비를 할 것 같은데, 편의점, 특히 미래의 편의점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는 ESG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연관시켜서 다음 주 정도에 2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편의점 하면은 CU, GS25, 세븐일레븐이 있죠. 그리고 또 미니스탑도 있고 이마트24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이 미니스탑이 세븐일레븐에 이제 인수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븐일레븐의 운영 회사가 코리아세븐이라는 회사거든요. 이 코리아세븐은 롯데그룹의 또 유통 계열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세븐일레븐은 일본의 지주회사인 세븐앤아이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의 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븐일레븐은 일본 지주회사의 소유죠. 그런데 이 세븐일레븐을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코리아세븐이라는 이 롯데그룹의 편의점 체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코리아세븐이 이 미니스탑을 인수를 이제 하는 단계 마지막 절차에 돌입했다. 그래서 금년,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해서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븐일레븐이 현재 우리나라 편의점 점유율 가운데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1위가 CU거든요. CU. 그 다음에 2위가 GS25.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1, 2위는 점포 수가 차이가 없는데, 3위로 가면은 세븐일레븐이 1, 2위와의 점포 수의 격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니스탑을 새롭게 인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포 수가 확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1, 2, 3위가 거의 비슷비슷한 점포 수를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모드로 가게 된다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편의점처럼 ESG 경영을 앞다투어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데도 없어요. 계속 지금 편의점 관련 ESG 뉴스들이 나왔는데, 제 뉴스 브리핑들 보면은 세븐일레븐, GS25, GS 리테일, BGF 리테일, 이런 이제 관련된 뉴스들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계속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편의점 업계는 이 소비자들과 굉장히 가까운 최단 거리에 있으면서도 어떤 일상 소비에서의 가치 소비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나 가치 소비를 하고자 하는 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ESG 경영 쪽으로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지금 GS25는 무라벨 생수를 출시했고, 이마트24도 지금 무라벨 생수를 자체적으로 PB 상품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종이 얼음컵을 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플라스틱 컵에다가 얼음을 이제 담아서 팔았는데 그걸 다 없애고 종이로 만든 얼음컵에다가 얼음을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CU 같은 경우는요, 그 자체 그 판매하는 즉석 원두 커피 있죠. 그게 GET라는 그 친환경 원두로 이 매일매일 이렇게 즉석 커피를 아마 그 1,000원인가 1,500원인가 할 거예요. 컵 크기에 따라서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즉석에서 이 고객들에게 이 좋은 커피의 맛을 제공하는 그러한 이제 GET라는 그 커피를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커피 뚜껑을 아예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종이 뚜껑으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CU의 이 즉석 커피가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작년 한 해만 해도 1억 5천 개가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빨대도요. 종이 빨대로 다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CU뿐만이 아니라 GS25,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도 지금 종이 빨대 또는 빨대 없는 음료를 지금 출시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용기도 PLA 용기라고 해서 그게 바로 이 폴리락틱 애시드의 약자가 PLA라는 그러한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를 지금 판매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한 용기에 제품을 담아서 판매하는 것이 지금 다양한 편의점에서 지금 똑같이 동시에 이렇게 PLA 용기나 PLA 빨대를 적용한 제품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CU, GS25, 세븐일레븐 할 것 없이 친환경 봉투를 도입했어요. 제가 CU 그 편의점주한테 물어보니까 100원을 더 내면은 고객이 원하면은 친환경 봉투에 제품을 담아서 이렇게 줍니다. 친환경 봉투는 1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소비자가 친환경 봉투에 제품을 담아주세요 하면은 친환경 봉투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GS25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웃도어 브랜드인 블랙야크와 함께 이 페트병을 재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이 원사를 뽑아내서 그 유니폼, 그 직원들을 위한 유니폼을 제작을 해서 이 배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농심의 그 자회사인 태경농산이라는 그 곳과 이 MOU를 맺어가지고 이 지역 상생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특산물을 제공을 받아서 비건 식품, 비건, 즉, 한마디로 이제 동물성 그러한 그 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식물성 식품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즉석 식품을 이 판매를 하려고 지금 MOU를 체결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지금 또 실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브레디크라는 그러한 이제 이름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즉석 빵을 출시를 해가지고 지역 상생을 위한 브레디크라는 그런 빵을 새롭게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빵을 보면요.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북 의성이 마늘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성 마늘로 만든 마늘빵. 그리고 뭐 그 전남 무안이 양파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전남 무안 양파로 만든 양파빵.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만든 빵, 지역 특산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빵을 출시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ESG 경영을 하고 있다. 이거는 바로 ESG 가운데 S, 지역사회와의 상생, 또 사회적 공헌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러한 노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인천시와 함께 손잡고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그러한 편의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러한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뭐 그 은퇴하시고도 일자리가 필요해진 그런 노인층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역 상생형 또는 그런 시니어를 위한 그런 일자리 창출을 편의점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좀 어떤 사회 공헌을 하기 위한 경영, ESG 경영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븐일레븐은 어떤가요? 어떤 점에서 지금 ESG 경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 그러니까
폐플라스틱을 수거할 수 있는 AI 로봇을 설치했거든요. 그게 송파구에 몇 개, 종로군지 중구에도 있고요. 그 지금 AI 로봇을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 쓴 플라스틱을 거기다 버리면은 그게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거든요. 그러한 플라스틱 회수 로봇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거된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그 세븐일레븐이 롯데 지주회사인 그 코리아 세븐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롯데 그룹에서 지금 플라스틱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지금 편의점이 이 버려지는 플라스틱들을 수거를 하는 장소로서 편의점을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에 이러한 플라스틱 회수 로봇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회수된 플라스틱들을 롯데케미칼로 보내는 거예요. 롯데케미칼이 지금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그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폐플라스틱을 보내면은 그것을 다시 이제 새로운 재활용 원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이게 지금 루프 LOOP라는 그러한 루프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그 롯데그룹 차원에서 하는데 그 중간 거점으로서 세븐일레븐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세븐일레븐은 AI 로봇이 이제 거기에 설치가 됨으로써 그 중간 자원순환 체계의 중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ESG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세븐일레븐에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한국관광공사랑 함께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홍보하는 일을 또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좀 신기하죠? 세븐일레븐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게. 한마디로 세븐일레븐은 이 CU나 GS25와는 좀 이런 디지털 차원에서 좀 차별화시키겠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의 유명한 관광 명소를 한마디로 이제 그 피카츄 있죠. 피카츄를 활용해서 이제 그 아바타가 이렇게 이제 뭐 불국사를 소개하기도 하고 석굴암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 어떤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그 지역의 명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지역 관광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ESG 경영을 하는데 뭔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븐일레븐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 CU는 어떨까요? CU 역시 그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그 물류 배송 단계에서의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거를 지금 측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류 배송할 때마다 나오는 온실가스를 측정을 해서 수치화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다 수치화를 해서 통계치가 나오면은 앞으로 물류 배송 때에 어느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또 그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짜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과의 또 상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마디로 편의점에 횟집을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밥 있죠. 초밥을 우리가 편의점에서 그 정말 이 전라남도 뭐 이 경상남도 이런 막 포항, 창녕 이런 뭐 진도 이런 데서 잡아 올린 그런 신선한 생선으로 만든 초밥을 우리가 이제 이 도시에서 먹어볼 수 있게 이렇게 퀵 서비스를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이 CU가 수산물 전문 유통업체인 이 인어 교주 해적단과 손을 잡고 이 수산시장의 화로회, 이 화로회의 픽업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고객들이 12시 이전에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그것을 당일 오후 5시쯤에는 집 근처에 편의점에서 그것을 픽업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해요. 신선한 회를 먹기 위해서 수산시장까지 갈 필요 없이 편의점에서 그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포항, 뭐 창녕, 진도 이렇게 이제 뭐 굉장히 그
서울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들의 그 이제 특산품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회를 만들거나 유부초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상생을 위한 ESG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U가요, 이제 전국에 이 편의점 점포수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CU 차원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앞으로 크게 확장될 서비스 가운데 하나가 이 외화 환전 서비스라고 해요. 그걸 지금 이제 이미 론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렌탈 트렌드인 픽앤픽 서비스도 지금 론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전기 이륜차, 그러니까 뭐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이런 거에 이제 증가에 따른 배터리 충전소까지도 좀 새롭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이 상당히 그 멀티플한 그러한 점포로 발전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금융 서비스, 택배 서비스, 픽업 서비스, 그다음에 충전 서비스까지 해주는 거네요. 거기다가 뭐 어떤 점포는 세탁 서비스까지 같이 옆에 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탁을 동전 세탁기가 이렇게 옆에 같이 딸려 있더라고요. 편의점 옆에.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뭐 편의점이 기존에 그냥 물건을 판매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멀티플 점포로 그러니까 일상에서 필요한 정말 다채로운 서비스들을 대행해주는 멀티플 점포로 발전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 편의점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2부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편의점들이 어떻게 ESG 경영을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좀 짧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제가 오늘 ESG 뉴스 브리핑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